추석! 추석을 맞아서 깜짝 영상 공개. 응? 추석에 볼만한 콘텐츠와 추석 박스오피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원래는 추석이 대목이죠. 그쵸, 극장과 대목이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엄청난 작품들이 개봉하고 있진 않은데 그냥 기존에 인기 있었던 작품들이 쭉 끌고 갈 것 같아. 인질, 모가디슈, 싱크홀, 그다음에 샹치. 저는 요 4개 중에 추천하자면 제가 아직 싱크홀은 못 봤고 모가디슈가 가장 그냥 가족들이랑 보기, 그리고 보고 나서도 뭐 기분 나쁘거나 이런 거가 없이 괜찮은 영화인 것 같고요. 진짜 이건 안 봤으면 좋겠다 하면 샹치입니다. 왜요? 와우, 진짜 그냥 동양 문화가 너무 신비롭고 좋은가 봐. 그래서 그것만 막 넣어도 너무 새롭나 봐. 근데 우리는 뭐 와호 장룡 막 이런 거 다 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선하고 새로운 게 하나도 없거든. 주인공이 서사가 너무 약해. 이거는 1편은 주인공을 소개하는 편인데 주인공보다는 그 아빠인 빌런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양조위가 훨씬 더 눈길이 가고, 그 마지막에 무슨 용 같은 나쁜 용이 나와요. 나쁜 용이랑 착한 용이랑 싸워요. 샹치가 용을 타고 다녀요. 근데 거기서 그 용이 인형이라는 것이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나는 마블에서 내가 이 CG의 결함을 느낄지 몰랐는데 놀이기구 타고 있구나 이 느낌이 확 들고, 결국에는 샹치는 뭘 했을까? 그냥 용이 혼자 한 것 같아. 디오가 나은 것 같아 나는 솔직히. 그 정도로 CG도 그렇고 주인공의 능력치도 그렇고 너무 그게 근데 다만 그냥 하나 제가 신선하게 봤던 거는 거기에 그 샹치랑 붙는 히로인으로 이커피나 씨가 나오는데, 그분이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라든지 뭐 그런 여러 작품에 나왔어요 기존에. 근데 항상 약간 주인공의 약간 서브 주연 역할로 주변인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주인공이 된 거야. 여주가 된 거야. 그래서 동양 사람들, 우리 같은 아시안들이 조연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을 마블에서는 주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그냥 그 점이 약간 신선한 포인트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중국, 일본, 한국은 되게 많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잖아 우리가.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게 다 중국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혜태 같은 애가 나오거든? 혜태 우리 중고래도 있잖아. 근데 거기 막 혜태가 싸움을 하러 막 나오는데 그것만 본 사람들은 그냥 혜태 중국 거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동아시아에 다 있는 얘기래요, 설화래요. 그리고 심지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구미호도 나와요. 그런 게 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우리가 또 구미호를 엄청 사랑하잖아. 고소영 씨 다 구미호로 뜬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영화로 보는 사람 다 중국 거라고 생각하겠구나. 이게 좀 마음이 많이 그랬네. 참 실망이었다. 마블 영화 치고. 그렇다고 뭐 액션이 대단히 막 훌륭하지도 않았거든. 그리고 약간 마블이 그냥 다 고갈됐나? 소재가? 이런 생각이 들어. 왜? 그냥 계속 유머라든지 뭐 스토리 전개라든지 이런 게 다 그냥 기존에 봤던 거. 기존에 봤던 캐릭터, 기존에 봤던 유머, 기존에 봤던 트릭,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재료가 좀 떨어졌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됐어. 근데 히어로물이라는 게 정형화되어 있긴 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히어로를 제외하고도 뭐 대화에서 나오는 유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헐크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준다든지 그런 게 있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시아까지 넘어온 거라고 생각해. 본인도 본인들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치. 사실 우리가 터미네이터를 보면서 완전 새로운 그림을 기대하진 않잖아. 그냥 우리가 늘 환호를 보내고 우리가 익숙하게 좋아하는 것들을 다시 보여주는 거고 우리는 또 그게 보고 싶으니까 가는 거고. 근데 이거는 나의 말이고 마블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약간 또 묻고 싶네. 본인도 본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는지. 그 진짜 합리적인 의심이야. 그거를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우리한테도 알려줘라. 유념하고 보겠다. 그리고 동양 거를 껴놓는다고 동양인한테 그게 새롭지는 않거든. 내가 그 동양적인 중국 무슨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이렇게 하는 거가 보고 싶으면 중국 영화를 보면 되거든? 더 노골적이고 재밌게 나와 있어. 근데 그거 마블 영화에 그거 넣는다고 본인들은 새로울 수 있어. 본인들은 약간 선심이지. 이 우리의 그라운드에 껴줬다. 우리가 이렇게 선진적이다. 그리고 껴줄 거면 한국 코리아를 좀 껴줬으면 좋겠어. 다음번에 서울시 불려갔으니까 한번 보자고. 태극 히어로 이런 거, 태권도 막 이런 거. 가능성 있지. 태권도는 진짜 가능성 있지. 신선하잖아. 발에서 뭐가 나오는 히어로. 왜
샹치도 그래. 갑자기 뭐 용의 피를 받았나 뭐 용이랑 교감하면 그냥 남대없이 나와. 왜? 우리도 할 수 있다. 어. 봅시다. 마동석 씨한테 뭘 시킬지 한번 봅시다. 뭐 눈여겨보는 프로그램 있어요? 파일럿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추석에 볼 작품 아 보려고. 근데 내가 그 라인업을 좀 봤는데 추석에 TV에서 해주는 영화 라인업을 좀 봤는데 진짜 우리가 이제 많은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니 티빙이니 왓챠니 그쵸. 정말 없더라고요. 이미 다 그 서비스에 있는 것들이야. 아. 그러니까 지상파가 어떤 추석 영화로 내놓기는 진짜 이제 힘들구나. 어제 극장에서 내린 걸 틀어주지 않는 이상은 수많은 구독 서비스를 앞지르기는 또 힘들죠. 뭐 해운대 이런 거 하는구나. 해운대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 해운대는 다만하게서 구하소서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너무 다 이미 있는 것들이잖아. 그런 구독 서비스에. 해운대 김호중의 팬미팅 무비 그대 고맙소. 송가인의 감동 무비 송가인 더 드라마. 그러니까 왜 자꾸 추석 특선으로 옛날 거를 다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 뭐 벌거벗은 세계사를 연속 방송한다. 호텔 델루나를 연속 방송한다. 특선을 만들어 달라니까 특선을. 도깨비가 전회차 연속 방송된다. 이게 왜 추석이랑 무슨 민망하지. 이거 뭐야? 딥페이크로 손편이라도 놓든 말든. 이거 뭐야? 진짜 이상하다. 도굴, 삼진그룹 영어 도입반, 담보, 자산오보, 이유 사촌, 해리포터 전편 방송 OCN 무비즈에서는 해리포터 왓챠에서 보면 되고 또. 그리고 영화는 진짜 없고 우리 수봉 언니, 심수봉 언니의 콘서트가 KBS에서 하니까 저번에 설에는 나훈아 오빠가 또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심수봉 언니 콘서트도 어떠한 VOD로도 볼 수 없는 그 시간에만 볼 수 있도록 KBS에서 방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또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나는 그 더마텔이 약간 궁금은 했어. 더 마스크드 탤런트라고 복면가왕의 스피노프 같은 건데 여기는 비연예인들이 나오고 판정단이 저 사람은 누굴까, 몇 살이고 직업은 뭘까 이런 걸 추측하는 거래요. 근데 나는 복면가왕의 애초 의도는 이 가수의 후방을 보지 않고 우리가 오직 목소리로만 이 사람의 노래를 판단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내가 가수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맞춰보자는 의미가 있는 프로였는데 이게 노래 부르는 사람의 직업을 추구하는 게 비연예인이 나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노래 부르면은 뭐 전직 기자 같은데요 뭐 이렇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유튜버 같은데 이게 와닿지가 않더라고 나는. 그래서 직업을 추측해본대? 진짜? 추측해본대요. 네. 아니 인세상에서 직업을 다 알고는 계실까 싶은데 그 패널들이? 개똥벌레 저분은 CEO야. 이게 뭐 프랑스 뭐 방송사랑 같이 만든대요. 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보고 싶다. 그 정도 되려면 그 컴버배치 오이 오빠가 한 셜록 정도 돼야 굳은 살 좀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노래가 의미가 있어 그때부터는? 노래 안 불러도 되잖아. 그래서 팔짱 끼고 보게 하는 맛이 있구나 그 프로그램이. 근데 OTT에 안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지금 보면 뭐 이웃사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해운대, 극한 직업, 내 안의 그놈, 오케이 마담, 해리포터, 스파이더맨 시리즈, 남산의 부장들, 베테랑,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남산의 부장들은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보기 좋죠. 시대를 살아낸 또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때 얘기를 한번 하면서 같이 봐도 될 것 같고. 지푸라기는 혼자 보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른들이랑 보면은 싫어하실 것 같아. 막 토막 내고 이런 것도 나와서. 금자 씨도 아직하네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어. 그치. 올드보이 금자 씨 지금 난리 났어요. 아니 또 TVN에서는 그게 있네요. 호정메이트라고. 우리가 뭐 남동생이나 뭐 여자 형제나 남자 형제를 얘기할 때 그치. 엄마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딸 뭐 이렇게. 박미선 씨는 막 이러던데? 그 남편 누구? 이봉원 씨요? 이봉원 아들 막 이렇게 부르. 아니, 본인 아들 아니에요? 이봉원 본인 아들인데도 그렇게 지금 일컫는 게 약간 밈처럼 소비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 설명이 본인들이 설명하기로는 날 때부터 라이벌 관계였다. 형제 자매 막 이런 거는
날 때부터 라이벌 관계 아니냐 그 둘을 살펴보는 관찰 프로그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웅 씨랑 하울 씨는 그 허재 씨 아들인데 둘 다 농구를 하잖아요. 그 아들 둘이. 그러니까 자명하게 이들은 라이벌이잖아. 그분들을 또 볼 수 있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김정은 씨도 나온대요. 근데 김정은 씨 여자 형제는 또 플로리스트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오 닮았어. 그치 너무 똑같지? 뭐야? 너무 똑같아. 그래서 김정은 씨도 사실 TV에서 오랜만에 보는데 그분의 동생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또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허웅 씨는 사실 요즘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건 맞아요.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프로그램의 어떤 취지와는 아주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척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좋네. 남매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그게 신경을 썼더라고. 출시가 장녀구나. 되게 궁금하다. 재밌겠다. 어때요 요즘 남동생이랑 관계 괜찮으세요? 일절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이사 와서 여기 코앞에 살아요. 거의 보여요. 거의 이렇게 창문으로. 네, 일절 추석 때 보겠네요. 설에 봤으니까 추석 때 이제 본가 갈 때 같이 차를 얻어 타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겠네요. 그것도 있던데? 뭐요? 프라이드 X 클럽? 그러네. 요게 또 있더라고요. 장예원 씨가 나와요. 이분도 굉장히 되게 섣부른 발언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여기 그 MC들이 박하선, 박혜미, 이금희, 김나영, 이현희, 장혜원 씨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 특히 이제 예비 신부 와의 고민을 좀 나누는 형식의 토크쇼라고 해요. 근데 나는 이 좋았던 게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있고 결혼 정년기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비혼으로 오랜 세월을 산 사람도 있고 그쵸. 또 이혼을 경험해 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는 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또 성공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내서 그걸 약간 과시하는 걸로 소비되는 사람들만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져 왔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또 그렇지 않고 이런 결혼에 대해서 다양한 표지션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새거웠다. 그러네. 그리고 사실 되게 저도 결혼하기 전에 잠이 안 왔거든요. 이게 되게 지금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뭔가 되게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되게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거 아닌가? 내가 얘를 만나서 시너지가 아니라 우리가 더 악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들이 엄청 많이 돼서 사실 진짜 그래 왜 여태까지 예능에서 이런 얘기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정말 풀어낼 얘기가 많을 것 같아. 뭐 맨날 와서 뭐 드레스 어디서 할 거야? 이런 얘기만 하는 거 아니고. 근데 난 그런 얘기로 빠질까봐 또 약간 걱정이 되는 거야. 예비 신부를 약간 그런 식으로 소비하잖아 사람들이. 그치. 몸매 관리 다 했어? 그렇게 하고 막 굉장히 결혼식 그 이벤트 하나에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맞아. 사회 통념이 그렇게 바뀌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무슨 피해를 한다 어쩐다 하면서 다 갑자기 또 막 드레스 겁나 입어보고 막 또 막 갑자기 집을 막 비스포크로 가득 채우고 막 이런 걸로 갈까봐 또 약간 걱정이 되는데. 저 이거 추석에 보실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김영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제가 어제 단편 영화 기대주라는 걸 봤거든요. 기대주요? 네, 김성경 감독의 기대주라는 영화인데 이거 어떻게든 좀 볼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제발. 주인공이 수영을 다녀요. 근데 이제 곧 할머니야. 할머니라 불려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고 그래가지고 친구는 우리 언니 아쿠아로빅이나 하자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 주인공이 이래. 나는 벌써부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그런 나보다 더 나이 든 사람이랑 어울리는 순간 나도 바로 할머니가 되는 거야. 나는 아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 수영장에서 아마추어 수영대 팀원을 뽑는 그게 딱 공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원을 해. 근데 16살짜리 여자애랑 동일한 시간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 좀 난감해. 16살짜리 애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마뜩찮게 다음 주말 때 다시 한번 시합을 하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친구들이 이래. 바득바득 그 애 어린애는 이겨먹겠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자기 나이 그냥 인정하고 사는 게 훨씬 보기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리고 막 코치도 괜히 와가지고 시합 준비는 잘 되세요? 근데 그거 시합 좀 나가시면 연습량도 다르실 거예요. 되게 사람도 많고.
근데 이 분은 절대 양보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스포츠 정신이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압박하고 이미 먼저 뽑힌 팀원들도 그 16살짜리만 끼고 가르쳐주고 막 그런 거를 계속 봐. 물안경 너머로. 그러다 결국에는 주말에 딱 하는데 얘가 16살짜리 애가 부정 출발을 했네. 그럼 사실 거기서 탈락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탈락이라고 말 안 해. 다들 어떡하지? 막 이러고 애 울고 막. 오마이갓. 최악이야. 어떡할 거야 너는? 부정 출발이라고 말할 거야. 내가 그 할머니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부정 출발이라고 말해야지. 완전 할머니 공감이지. 나도 완전 할머니 공감해서 봤거든. 그냥 이렇게 보다가 야 오해 다시 하죠 할머니. 왜 그랬을까? 좀 페어하게 기회를 다시 주고 싶었던 것 같아.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어. 그래서 다시 경기를 해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요. 너무 기뻐해. 할머니는 저 있는데 너무 잘했어 막 이러고 어머니도 고생하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16살짜리 애가 자기도 그 상황을 다 파악을 한 거지. 이게 뭐고 자기가 얼마나 특혜를 받았고 그래서 이 할머니와 연대를 하려는 제스처를 보내면서 끝이 나요. 다행이네. 그대로 끝났으면 약간 10대 비하 영화로 내가 또 이거 10대들이 이렇지가 않다면서 그치. 이것은 안 된다. 그치. 나도 쟤는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봤는데 이제 마지막 왜냐면 아직 걔는 그 자아가 충분히 성숙하고 무르익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친구도 이걸 통해서 성장하는 자아를 보여주고 어머니의 대응은 끝까지 너무 멋있었다. 그게 진짜 한 23분 정도 됐는데 제가 흠뻑 빠져서 봤거든요. 제발 이거를 뭐 이렇게 유료 서비스 VOD라도 좀 내주면 진짜 소장하고 싶어. 참 좋은 영화가 많은데 거기에 닿을 길이 없지 않아? 나도 영화제에서 본 영화도 다시 보고 싶어. 그치? 너 뭐 밤치기나 뭐 이런 것도 밤치기는 그 감독이 너무 지금 그 시장에선 떴기 때문에 많이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좋은 영화들 많이 들여왔잖아. 그 영화제에서 소개하려고. 근데 그 영화제에서만 딱 틀어주고 만다는 게 그 옥석을 고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인건비와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됐는데 단 한 번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니야. 올드보이를 우리가 매년 봐도 재밌는 것처럼 좋은 작품은 계속 보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지금 단편, 중편 영화를 볼 수 있는 창구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나마 요즘은 왓챠에서 좀 서비스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좀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맞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되게 영화 있는 시스템적으로 되게 잘 발굴하고 있어서 좀 그 공식에 맞는 작품들이 많은데 이제 아직 그런 시스템이 정착화되지 않은 곳의 단편 영화들은 또 되게 파격적인 것들도 많대요. 그런 작품들도 좀 수입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치? 그래.